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써니입니다. 오늘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디자인할 때 지키는 원칙 4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왜 디자인할 때 타이포그래피가 중요할까요? 그냥 텍스트일 뿐인데, 그쵸? 잘 사용된 타이포그래피는 프로덕트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완성된 디자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또 사용자들한테도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타이포그래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먼저 타입페이스와 폰트의 차이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두 가지 용어는 비슷한 용어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페이스는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폰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설치된 타입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폰트는 정한 타입페이스에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병영, 옵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두께 같은 걸 말하는데 타입페이스 서체 계열에 포함된 폰트 예제를 보면 thin, light, regular, medium, bol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타이포그래픽 원칙 하나, 2가지 이상의 타입페이스를 사용하지 마세요. 최대 사용 가능한 타입페이스는 2개로 맞추세요. 여러 개의 폰트 타입을 사용하면 비주얼 노이즈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가지 타입페이스로 어떻게 디자인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타입페이스는 헤딩과 타이틀에 사용하고, 또 다른 타입페이스는 상세 읽는 부분을 요구하는 바디 카피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폰트 패밀리를 이용하세요. 새로운 타입페이스를 사용하지 말고 폰트 두께나 아니면 이탈리체 이런 스타일로 강조하는 부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회사 브랜드 폰트를 헤딩 아니면 타이틀에 사용하고, 또 다른 부분 다이얼로그나 인앱 카피 같은 곳에 사용자들이 이해하는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텍스트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읽기 쉬운 타입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타이포그래피 원칙 2번째, 폰트 사이즈와 두께로 내용의 중요도를 표시하세요. 보여줄 내용들을 이제 폰트 사이즈 두께를 잘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거나이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인데, 되게 간단한 원칙인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 샘플을 예로 들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큰 폰트 사이즈를 사용했어요. 사용자들이 바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다른 폰트 사이즈 3개 이상을 한 페이지에 사용하지 마세요. 중요도를 강조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오히려 페이지를 지저분하게 아니면 과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폰트 사이즈 조절하지 말고 폰트 사이즈는 다 같게 하고 폰트 웨이트, 이렇게 두께로 두껍게 해서 중요도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크린 스페이스를 줄여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폰트 사이즈와 두께로 내용 중요도 표시할 때 너무 여기도 중요하고 저기도 중요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그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내용의 중요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폰트로 두께 사이즈로 변경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원칙 3번째, 폰트 기본 사이즈로 바디 카피를 쓰세요. 유저들은 앱이나 웹사이트 통해서 텍스트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폰트는 어떤 사이즈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할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즈가 잘 되어 있어서 폰트 사이즈도 그 본인 디바이스에 맞춰서 크게 보게 할 수도 있고 작게 사이즈를 줄이기도 하잖아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디자이너 개발자들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폰트 사이즈 설정들을 다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픽스된 폰트 사이즈로 보이는 방법은 불가능해졌어요. 대신 우리는 이제 디폴트 값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 사이즈는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사이즈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게 하면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니까 보통 제일 이상적인 바디 카피 기본 값으로는 16 픽셀을 많이 쓰거든요. 폰트 사이즈에 정확한 답은 없거든요. 대신에 디자인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좋은 사이즈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바디 카피 부분의 폰트 사이즈를 기본 사이즈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브 카피 사이즈 정하고 헤드라인 폰트 사이즈를 정하는 방식으로 그런 순서로 디자인을 하면 균형이 잘 맞는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을 하기 좋은 거죠. 타이포그래픽 원칙 네 번째,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폰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즘 이제 인터넷이 워낙 이제 하이 스피드로 바뀌어서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인터넷 느린 환경에 있는 유저들도 UX 디자이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유저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 브랜드 폰트들은 정말 다 정갈하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폰트들은 다 커스터마이즈된 폰트라서 사용자들 눈에 보이기까지는 그 렌더링하는 시간이 몇 초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브랜드 폰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유저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면 이제 커스텀 그 회사 폰트를 서버에서 다운받고 그리고 렌더링해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때 그 폰트 파일들이 다운받아서 렌더링 되는 시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유저들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몇 초 동안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면 유저들은 지루해하고 불편하다고 느끼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 커스텀 폰트를 쓰는 건 프로덕트 브랜드를 알리고 이제 비주얼적으로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디 카피까지 텍스트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다 회사 폰트로 쓰면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UX 디자이너는 반응형 디자인도 고려해야 되고 어세서빌러리 디자인도 고려해야 되고 인클루시브 디자인도 고려해야 되고 인터넷 속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용자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을 시스템 폰트라고 하는데 아직 타입페이스를 정하지 않았다면 한번 시스템 폰트 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아요. 보통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폰트체가 한꺼번에 정의된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폰트 스택이라고 하는데, 폰트 스택은 디바이스에 내장된 폰트 파일만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로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브라우저에 지시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커스텀 폰트나 웹 폰트로 디자인을 하고 만약에 그 폰트가 사용이 불가능할 때 대체용으로 설정해 놓은 폰트 스타일 안에서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폰트 깨짐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커멘드하는 폰트 스택들도 있으니까 아직 타입페이스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 폰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면 커스텀 폰트보다는 더 빠르고 좋게 렌더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영어 아닌 다른 언어들도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리고 로딩 스피드도 커스텀 폰트 쓰는 것보다 빠르기도 해서 유저들이 폰트 로딩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어요. 시스템 폰트는 모든 디바이스에 설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폰트라서 퍼포먼스 면에서는 좋은 폰트인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솔직히 디자인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폰트들이에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잘 사용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 회사 브랜딩 커스텀 폰트하고 이제 시스템 폰트의 중간 웹 폰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웹 폰트는 구글 폰트, 아도be 폰트인데 여기에서 원하는 폰트 페이스를 검색해서 미리 보기식으로 사이즈, 두께, 글자 간격 다 조절해 본 다음에 원하는 폰트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디자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파일을 찾기도 쉽고, 그래서 웹 폰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웹 폰트 또한 커스텀 폰트로 분류되어서 서버에서 다운받아 써야 하기 때문에 웹 폰트를 사용하면 커스텀 폰트처럼 서버에서 다운받고 렌더링 해야 되는 거라서 시스템 폰트보다는 느릴 수 있어요. 그래도 완전 회사 커스텀 폰트 파일보다는 퍼포먼스, 로딩, 렌더링 속도나 그리고 웬만한 브라우저는 다 커버해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폰트는 회사의 브랜드 느낌을 넣어야 하는 부분에 헤드라인이나 타이틀, 디자인 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 또 유저들이 읽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 패러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설명이나 아리클들이 많은 부분은 시스템 폰트나 웹 폰트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오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늘 디자인할 때 꼭 지키면 좋을 타이포그래픽 4가지 원칙을 공유했는데요. 내가 한 디자인을 보면서 텍스트들이 좀 지저분해 보이면 지금 알려드리는 4가지 원칙이 잘 적용되었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